고도, 지구. 지구라는 거는 이제 보시면 이거는 중복될 수가 있어요. 구역과 지구는 중복 가능하다. 중복 가능하다는 거는 제한하는 거죠. 제한. 뭐뭐는 하지 말아라, 뭐는 해라, 어떻게까지 뛰어라, 뭐 이런 거를 건축에 제한하는 거예요. 뭐는 하지 말아라 이런 것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건축은 줄어들게 되어 있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 경관지구, 그 다음에 고도지구, 방화지구, 방제지구, 보호지구. 말뜻에서 그거 다 나와요. 경관. 자, 우리가 얘기하면 경관을 어떻게 해라, 만들어라 이런 거죠. 우리가 경관에 대한 것들이 요즘 강남이나 상암이나 문정이나 마곡이나 이런 데들은 건물 디자인에 대한 경관 심사를 받아야 돼요. 그다음 재개발을 하거나 재건축을 하거나 특색 있는 건물을 만들어라 라는 거가 디자인, 특색을 갖추어라 라는 거죠. 건물도 똑같은 건 안 주잖아요. 맨날 사각 빌딩 세워놓으면 얼마나 보기 싫겠어요. 그러니까 돈이 좀 들더라도 경관 디자인을 해서 도시 환경을 정비하라. 고도, 높이 제한이 있고요. 높이가 올라가는 거, 상위 제한이 있고 하위 제한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상위 제한은 테헤란로나 아니면 우리가 중심상업지나 특별계획구역이나 이런 데들은 몇 층 이상을 지어라 라는 게 있어요. 몇 층 이상. 테헤란로 같은 경우는 20층 이상을 지어라, 15층 이상을 지어라 이런 것들이 나와요. 왜냐면 거기는 마천루를 이루어야 되는데 나는 달랑 5층짜리를 짓고 싶어. 법은 항상 그 이전에 지었던 거에 대해서는 말을 안 하죠. 근데 그 이후에 짓는 거는 그 이상으로 올라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층은 못 져요. 그래서 그걸 고층을 고도 제한해 주는 거고, 그다음 하위는 아파트나 이런 거는 몇 층 이하로 지어라. 빌라 지역이나 이런 것들은 7층 이하 2종 일반 주거 지역인데, 2종 일반 주거지역에 우리가 얘기하면 60%, 건폐율 60%에 용적률 250%로 이렇게 하면 여기에 층수를 제한하는 거죠. 7층 이하로 해라 이렇게 제한하는 거죠. 왜냐하면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100평의 땅에 60평짜리를 짓는 게 아니고 30평만 지어서 몇 층까지, 자 200%만 올라간다 그래도 300평이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이게 10층까지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10층까지. 이렇게. 이 층수 제한을 그래서 두은 거예요. 자, 그러면 방화. 불나는 거에 대한 이격거리를 둬야 되죠. 화재 나는 거가 요즘 굉장히 무섭잖아요. 화재 났을 때 거리가 떨어져 있어야 다른 집에 불이 안 옮겨 붙죠. 그런 것들이 이제 방화지구로 묶어두는 거죠. 그래서 남하고 최소한 얼마, 1m 60cm, 60cm, 1m 20은 뛰어라. 자, 우리가 얘기하면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A라는 토지와 B라는 토지가 나눠져 있으면 이 집은 여기다 이렇게 붙여서 짓고 이 집도 여기다 이렇게 붙여서 지으면 건물을 딱 붙이지 말아라. 여기 60cm 이상은 띄어라. 여기 60cm 이상을 띄어라. 이렇게 얘기 나오면 1m 20을 띄어지면 사람이 최소한 뭐가 되겠어요? 그 방화선이 되는 거죠. 그거가 이제 우리가 얘기하면 건축적인 얘기나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얘기하면 방제지구에 대한, 방제지구, 방화 방제지구에 대한 얘기. 자, 보호지구에 대한 설명이나 이런 것들은 제가 개략적으로 하고 뒤에 가서 또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지구의 가장 유형으로는 경관지구 나오죠. 경관, 도시경관, 관리 형성에 대한 거, 뭐 자연경관, 시가지경관, 특화경관 이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이 경관이 좋으면 좋을수록 좋은 거죠. 우리가 이게 경관지구를 왜 알아야 되지? 투자 시에 알아야 되는 거죠. 토지이용 계획 확인원은 이 모든 거는 다시 얘기하지만 지역, 구역, 지구가 나와 있는 거는 토지이용 계획 확인원은 나와 있습니다. 자, 토지를 이렇게 이용하라는 계획이 잡혀졌어요. 그래서 토지이용 계획 확인원이라 그래요. 국가에서 발행하는 모든 거 다 띄워보면 다 나옵니다.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무슨 말인지는 알고 넘어가요. 시가와 정관지구, 그 다음에 특화경관지구, 뭐 이런 거는 다 경관지구 다 미리 엮여져 있어요. 미리 엮여져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고도지구, 아까 설명을 했죠. 방화지구, 방제지구, 그 다음에 보호지구가 있어요. 보호지구. 여기서 우리가 특히 주목해야 될 게 보호지구입니다. 우리는 왜 주목을 해야 되느냐? 부동산은 투자를 하는 거고 수익을 내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저 같은 경우는
어떤 설명을 잘하는 강사이기보다는 실전적인 걸 많이 하는 사람. 그래서 사례까지는 아니고 짧게 지금 치고 넘어가는 거서 그런데 이런 것들은 하나하나씩 사례를 하면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디벨로퍼 과정이나 이런 거 과정을 가면 하나하나 사례가 다 달라요. 왜냐하면 이 하나 묶여 있는 거에 따라서 수익성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시에서 건축을 한다, 도시에서 내 집 마련을 위한 디벨로퍼, 내 집 마련을 하거나 다가구 주택을 짓거나 공동주택을 짓거나 이런 걸 한다는 거는 이 지역이 뭔지, 지구가 뭔지, 구역이 뭔지, 지구가 뭔지에 따라서 뭐가 달라져요? 수익성이 달라져요. 수익성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토지 값도 달라지는 거고 여러 가지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디벨로퍼 과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하나를 사례를 들어가면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수많은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례들을 얘기하고 여러분들은 지금은 기초 과정이니까 이런 것들이 있구나라는 정도는 알고 이게 뭐를 하는 거구나라는 정도를 물어볼 줄 알아야 돼요. 지구로 돼 있죠? 이렇게 물어보면 이게 뭐로 돼 있고 뭐로 돼 있고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걸 얘기하고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부동산을 안 하겠다는 거하고 똑같아요. 처음에 얘기를 했죠. 법은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 저는 굉장히 무서운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재테크에서는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일반 생활에서도 그렇고요.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 법하는 사람이 이기는 거죠. 법을 아는 사람이.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알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얘기하면 보호지구는 문화재, 중요시설, 문화 생태적으로 보존 가치 높은 지역, 보존 이런 것들이 들어가죠. 자, 역사, 문화, 환경 보호, 문화재, 전통 사찰, 문화적으로 보존 가치 있는 시설 지역으로 보존하는 거죠. 중요 문화 시설 보호구역, 그다음에 생태. 여기는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무덤. 재테크의 무덤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무덤. 여길 들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투자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중요하다 그러니까 꼭 여기 들어가야 되나? 뭐 들어가셔도 상관없는데 뭐 몇 대가 돼도 아마 안 풀릴 가능성이 많이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지구 가운데 보시면 취락지구 있습니다. 이거는 상당히 괜찮은 지역이죠. 자, 녹지지역, 관리지역, 자연환경보존지역, 개발제한구역, 구역에 취락을 정비를 하는 거예요. 취락을 정비하는. 이건 자연 취락지구라 그래도 하고 여러 가지 취락지구가 있어요. 이런 것들은 굉장히 돈이 됩니다. 이거는 중요합니다. 이거는 잘 사면 굉장히 돈이 많이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이 가끔 보면 전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뭐 관악산 올라가는 길이나 수락산이나 이런 뭐 여러 가지 북한산 쪽이나 이런 걸 보면 올라가는 등산로에 있는 가게들을 보면 굉장히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집 한 칸을 물러줘도 그런 걸 물러줘야지 후대가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죠.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보시면 돈이 되는 부동산은 그래서 떡잎부터 알아볼 수가 있다는 거죠. 떡잎부터. 자, 그 다음에 자연 취락지구, 집단 취락지구. 이건 굉장히 돈이 되는 지역입니다. 많이 됩니다. 돈이 많이 됩니다. 개발진흥지구. 말 그대로가 개발을 진흥하는 구역이라는 거죠. 돈 냄새가 나야 안 나요? 안 난다고 어쩔 수 없고요. 주거개발진흥지구, 주거를 개발해서 진흥한다는 얘기죠. 말 그대로 하면 돼요.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그 다음에 관광개발유통지구. 제가 사실은 이제 부동산을 하기 전에 건설회사를 다녔어요. 건설회사. 이제 학부 때 건축을 전공을 했기 때문에 건설회사를 다녀서 우연찮게 청도라는 데를 가서 건축을 한 적이 있습니다. 공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온천을 해서 하는데 근데 온천 온도나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가 상당히 낮은데 온천지구로 되면 집을 지을 수가 있어요. 관광 휴양 계획이 되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개발을 해서 그러니까 진접이나 아니면 저쪽 밑에 쪽 서해안 쪽으로 가면 그 온천이 나와서 그 완전히 땅 모양이 다 바뀌어서 개발이 이루어진 것들도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어요. 그 온천 지구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그런 지구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정 용도 제한 지구 이런 데는 뭐 보시면 목적으로 오염물질 배출이나 이런 것들을 쾌적성을 위해서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복합용도 지구.
중요합니다. 꼭 읽어보시고 아 이런 것들이 있구나라는 것 정도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게 좋다. 이걸 일일이 다 설명하고 넘어갈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되는 데가 있고 안 되는 데가 있고 우리가 지역까지는 모든 게 다 포함입니다. 모든 게 다 포함이지만 지구와 구역은 중복이 되기도 하지만 뭐냐면 지정이 돼 있는 데도 있고 안 돼 있는 데도 상당히 많아요. 지정이 돼 있는 데도 있고 안 돼 있는 데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 사정사정에 따라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때그때 판단하고 아 이걸 전문가한테 물어보는 게 상당히 좋죠. 물어볼 때도 전문가한테 물어볼 때도 뭐가 뭔지는 알고 물어봐야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지금 유튜브 촬영을 여러분들이 보시고 계신 거라 보면 됩니다. 자, 지금은 이제 마지막으로 용도 구역입니다. 구역. 상당히 이제 여러분들 이제 보시면 알겠죠? 개발 제한 구역, 도시 자연 공원 구역 들어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시가와 조정구역, 그러니까 시가와 예정 조정구역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시가와 조정구역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얘는 투자가치 있음. 이런 게 어디 있냐면 여러분들 토지 띄워보면 의정부 쪽에 가시면 여러분들이 이런 걸 많이 볼 수 있어요. 의정부 쪽. 의정부, 그 다음에 또 평택. 도시가 확장해 나가는 주변 쪽을 보시면 시가와 조정구역이 있어요. 이런 거는 장기적으로 투자하시면 어떤 건 상당히 유리해지는 거죠. 수자원 보호구역. 보호가 들어가면 어떨까요? 안 된다는 얘기죠. 집을 못 짓는다는 얘기죠. 수자원 보호구역에 무슨 집을 져요. 이번에 제가 남해 쪽으로 여행을 다녔다고 그러겠는데 남해 쪽으로 여행 가다 보면 갯벌도 다 칸이 막아져서 다 주인이 있고요. 선이 없습니다. 선은 없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누구네 집,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누구네 집 이런 게 다 나눠져 있어요. 그 다음에 바다 안에도 저기는 A구역, B구역, C구역을 나눠서 거기는 허가를 다 받아야 돼요. 양식장 허가도. 그러니까 갯벌에서 나는 게 어마어마하게 뭐가 많기 때문에 요즘은 땅보다는 갯벌과 바다에서 나는 거가 더 많죠. 응? 그 수익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들이 여기 수자원보호구역으로 해서 어업권도 함부로 주질 않아요. 거기서 고기를 잡을 수 있는 권리 이런 것들을 함부로 주질 않아요. 보니까 낚시도 함부로 못해. 갯벌이나 이런 거 함부로 들어가서 채취하면 안 돼. 형사적인 처벌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게 이제 수자원보호구역으로 나눠져 있죠. 그 다음에 입지 규제 제한 최소구역. 이건 돈이 된다는 얘기죠. 입지를 제한을 최소로 하는 구역. 이런 거는 특히 드뭅니다. 자, 용어 설명에서 용어에 대한 얘기가 쭉 나와요. 개발 제한에 대한 거, 도심, 그 다음에 시가와, 그 다음에 수산, 입지 규제에 대한 얘기예요. 자, 우리가 이거는 굉장히 내용이 중요합니다. 자, 이거를 풀어주는 지정권자도 굉장히 중요해요. 자, 개발 제한 구역은 장관이 풀어줘야 돼요. 장관. 그렇다는 얘기는 굉장히 높은 부서까지 올라가야 된다는 얘기죠. 대통령까지 올라가는 건 하나도 없어요. 보통 장관이 최상이에요. 그 다음이 시도지사, 해양수산부 장관. 이러면 이런 것들은 허가사항에 장관까지 간다는 건 그 밑에부터 차근차근히 올라가야 되죠. 장관이 있고요. 장관이 있고 도지사가 있고요. 도 올라가고 그 다음에 시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구. 구에서 시로, 시에서 도지로, 도에서 장관으로. 허가를 하는데 이게 기간이 오래 걸린다는 거죠. 기간이. 그리고 연관된 것도 상당히 많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이 하느냐, 도지사가 하느냐, 구에서 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달라져요. 서울의 일반 건축물은 어디서 하나요? 구청에서 다 허가를 해줘 버려요. 구청에서. 일반 건축물 구청에서 다 허가를 해줘요. 그러니까 여기서 끝나죠. 이걸 안 하고 장관까지 올라가. 그럼 장관 일이 못해요. 이만큼 위에 올라가는 거는 중요하다라는 거죠. 위에 지정권자가 상위에 있으면 있을수록 뭐 한다라는 거예요? 허가를 받고 내기가 어렵다라는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밑에 있을수록 쉽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지정권자를 알아야 돼요. 관리계획의 결정권자. 시도에서 결정권자가 한다는 얘기는 여유를 어느 정도 지자체한테 여유를 준 거죠. 이런 것들이 상당히 유리해지는 거죠.